우리 김은옥 사장님한테 뭐 많이 듣고 이 모임, 이 강연이 또 이제 굉장히 유용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 강의를 또 하게 된 것도 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그 말씀드린 건 이제 사상 체질 의학에 관한 건데, 사상 체질 이게 뭐 이제 탐정이어도 이제 그 체질 특성을 알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도움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이제 사상 체질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체질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건강에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양이 적은 건 아닌데 하여튼 압축을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옛날에 그 태양인 이계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태양인 이계마가 바로 그 사상 체질을 처음에 창시하신 이계마 선생님이십니다. 그 얘기였는데 그때 하도 이게 많이 오래된 옛날 얘기가 돼버렸네요. 이제 체질 진단하는 방법. 이제 이계마 선생은 그 아주 그 오래된 분은 아니시고요. 한 200년 전. 그러니까 이제 그 이교 말기에 그 활동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그 주역이나 어떤 동양적인 그 의학, 철학적인 그런 면이 많고요. 그래서 뭐 격지고라는 책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그 군인으로서 동국의 무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동무 이계마 선생님의. 무인으로서도 이제 그 하면서 또 사상의학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교 말에 이제 이제 군인이며 철학자이면서 또한 그 사상의학을 처음으로 이제 창의를 한 거죠. 처음에 이제 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같은 병에 같은 치료를 했는데 그 어떤 경우는 이제 효과를 내고 효과 안 나는 것을 이제 연구하다가 네 가지 체질이 있겠다 하는 것을 좀 처음으로 밝혀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 체질로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눠진 것은 이제 장부의 대수에 따라 가지고 폐대간소면 이제 태양인, 간대폐소면 태음인, 비대신소면은 이제 소양인, 그 신대비소면은 그 소음인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장부에 따라서 했는데 이제 좀 이제 특성을 보면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해를 하셔도 좀 도움이 되십니다. 이계마 선생님의 표상인데 좀 약간 날카롭고 좀 눈매가 강하고 귀도 좀 크고 뭐 그런 외모의 그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상 체질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왜 네 개인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게 이제 사라는 것이 이제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사라는 숫자 굉장히 그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되게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음양 오행도 있지만, 이계마 선생은 사실 주역이라든가 이제 유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나눈 거거든요. 음양에서 그 사상이 나오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요. 이게 그 나눠진 것이 이제 일단 장부가 5개인데 심장을 빼고 폐비간신 4개의 장부를 가지고 또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같이 있는 무장 육부라고 하잖아요. 육부. 위장, 위, 소장, 대장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연관해가지고 4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이제 사서상경, 뭐 사방팔방, 사물놀이, 사계절, 뭐 이렇게 사라는 숫자가 근본적으로 많이 그 기본이 되는, 뭐 요새 뭐 DNA도 이제 4개로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계마 선생이 이제 그 장부대소가 나눠진 것은 어떻게 나눠졌느냐, 장부 크기가 왜 나눠졌느냐, 그것은 이제 에노히락의 성경에 의해 가지고 나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노히락, 그게 에노히락 성경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나눠졌다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인간의 이제 감정, 선천적인 감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나눠졌다고 보는 것이 좀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사물놀이, 사물놀이를 좀 연상을 하셔도 그 소리를 연상하셔도 그 각 체질의 특성을 좀 그러니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질 진단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되는 건 이제 그 외모, 이제 외모적인 거, 그리고 심성적인 거, 그리고 이제 생리 증세, 대변, 소변, 뭐 음식 먹는 거, 뭐 땀 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가 따라 가지고 또 이제 이 체질이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뭐 오링 테스트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부수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의원에 와서 이제 한다면 이제 뭐 한약을 처방해가지고 반응을 봐서 또 이제 확진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어떤 외모적인 거하고 심성적인 거 그것이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모를 보는 방법, 외모를 보는데 이제 그 얼굴 이제 이 사상으로 나누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보면은 이제 이 몸을 전체를 다 보는 게 나누는 게 아니고 이거 얼굴은 얼굴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하고 이제 팔다리는 별 의미가 없어요. 팔다리는 하나의 부수적인 기관이고 일단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얼굴을 이렇게 이마 부위, 눈 부위, 코, 입 이렇게 나누고 이거 순서대로 이제 어느 부분이 이제 발달이 됐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는 이마 부분, 소양이는 눈 부위, 태음이는 코 부위, 소음이는 입 부위 이렇게 이제 발달된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질적으로도 이제 병 오는 것도 여기에 연관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몸을 나누는데도 이제 요것은 이제 보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요거 나눈 것도 이제 목 부위, 가슴 부위, 복 부위, 아랫배 부위. 그러니까 요걸 나눌 때 유사한 것은 이 경추 부위, 흉추 부위, 요추 부위, 골반 부위 이렇게 좀 네 개로 나눠서 어느 부분이 발달이 됐는가 이렇게 봐도 이제 체질을 외형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많이 못 먹거나 이렇게 뭐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렇게 먹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체질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외모적인 면을 보면은 이제 요렇게 좀 외모를 좀 보는데 어떻게 좀 본인과 유사한 것이 좀 있으신가요? 저 체질 진단 그거 해보셨나요? 그 앱 깔아가지고 안 하셨어요? 저희가 앱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도 이제 체질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가장 이렇게 잘 뛰는 것은 태음인 체질, 태음인 체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들이 있고 이제 소음인들 꼼꼼한 각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성 아까 그 체질 나눠진 것이 바로 이제 에노이락의 성정에 의해서 그렇죠. 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타고난 성품이고 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감정적인 거, 어떤 욕심이 개인의 욕심이 들어간 그런 에노이락 성정한데 그건 성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유교 성리학에서 이제 성과정 이기 이원론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외모적인 면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심성이 어떤가. 그러니까 심성이라는 건 자기 일단 감정이 아니고 타고난 성품.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체질을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성은 이제 어떤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 감정이 조절을 어느 정도는 하죠. 그래서 자기 심성이 잘 안 나타나는데 병이 든다든가 아니면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그 본성이 나오거든요. 심성이. 그걸 가지고 좀 판단하는 게 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인 보면은 이제 일단 얼굴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특징이 이제 이 귀가 이제 이목비구 순서대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가 제일 많이 발달이 됐고 이마가 좀 넓고 하는 게 태양인 특성이고 뭔가 좀 광채가 나고 기가 센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흔히들 생각하면 태양인하고 소양인 생각하시면은 태양인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기가 세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기가. 그러니까 봄 기운이 추위를 뚫고 나는 그런 기운이고 이제 소양인은 이제 여름 기운. 뭔가 진짜 뜨거운 그런 거고 그 기가 강한 것이 이제 태양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하여튼 태양인은 굉장히 드물죠. 드물면서 이제 뭔가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막 선생이 말하는 이제 태양인은 이제 공자와 이태백이 이제 그 태양인으로 봤습니다. 공자님 사진이고요. 이태백 뭔가 굉장히 강한 기운을 하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분이 나폴레옹 같은 경우 이분이 기가 세단 얘기죠. 기가 센데 그러니까 체구가 크고 막 강한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뭔가 강한 사람들. 뭐 좀 보실까요? 여기 보면 많이 누구죠? 여기 이런 분들 뭐 하여튼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남들보다 생각의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태양인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사람들 다 있죠.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그분들, 뭔가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태양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누구죠? 거기서 많이 보던 분 아닌가? 네, 맞습니다. 돈키호테. 근데 이제 이거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제 잘 유명해질 수도 있는데 이 태양인들의 단점이 이게 상당히 이상주의적입니다. 이상주의적이다 보니까 현실에 적응을 못하면은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인이 드물고 이제 굉장히 뛰어난데 그냥 능력이 뛰어난 면도 있지만 약간 너무 이상주의적인 그러니까 그 현실에 좀 잘 적응을 못하는 것도 이제 우리 태양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가 막 올라가니까 이제 태양인 이 점에서 열력 반입증이라고 화가 막 올라가니까 그런 증세로 고생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태양인은 남들보다 소통을 잘하고 뭔가 꽉 어떤 거에 제약에 그냥 구애되지 않고 뭐든지 잘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근데 이제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상대를 좀 무시하는 아나무인격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주의적이고 하여튼 맘대로 행동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딴 사람을 생각을 안 하고 오직 앞으로 목적을 위해서만 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여튼 좀 특이하다, 뛰어나다, 아니면 약간 이상하다, 그렇게 좀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인들 요즘 축구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뽑아보니까 전부 다 소양인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손흥민, 조현우, 이승우. 좀 요새 많이 보셨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가볍고 순발력 있고 빠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격수로 제일 뛰어납니다. 공격수.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느리면서 좀 꾸준한 힘이 있는데, 기구력은 떨어져도 이제 순발력이 뛰어난 체질이 이제 소양인 체질이죠. 그리고 얼굴형들 보면은 이제 좀 날카롭고 역삼각형이고, 그런 경우는 이제 코도 이제 뾰족하고, 얼굴도 역삼각형이고, 또 외모도 이제 어깨는 넓은데 이제 엉덩이는 좁은 역삼각형인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감정 변화가 많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현빈, 신은정, 김태희 이런 많이 아시죠? 여기 연배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뭔가 이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뭔가
순발력 있고 감정 표현이 좀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 옛날에 대장금에서 한번 편하게 좀 보십시오. 얼굴형 같은 경우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박계조상궁이나 최상궁 옛날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셨나요? 대장금? 옛날 한참 볼 때 카랑카랑하죠 목소리가. 그냥 느긋한 게 아니고 그런 스타일은. 여기도 김무생 선생님 어때요? 느낌이 팍 와도니까 굉장히 그냥 강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김한선 씨 잘 알죠? 아주 아주 전형적인 소양인적인 외모의 행동에 뭐 이런 역삼각형 이런 사람들이 소양인이고. 뭐 여기 보면은 뭐 이제 굉장히 발랄하고 뭔가 이제 가볍게 행동하면서 이제 순발력 있고 뭐 품위는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재밌는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박명수 같은 경우 이제 뭐 하여튼 개그맨 중에서도 이제 약간 얼굴형이 좀 갸름하면서 앞뒤로 많이 나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소양인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순발력이 있고 창의적 순발력이 있고 굉장히 감정 변화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봉사 정신도 강하고 새로운 걸 많이 창조해내는 그런. 근데 이제 만일 범죄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소양인들이. 여기 소양인들은 증거를 많이 남길 것 같아요. 증거를. 소양인들. 이게 이제 계획적인 게 아니고 감정적이고 순발력에 뛰어나고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어설퍼요. 순발력은 있는데 감정 변화 많은데 뭔가 이제 계획적인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이거 완벽하게. 예? 우발제, 그렇죠. 감정 변화 많고 표현, 순간을 참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뭐 이제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어떤 사람들 많이 참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잘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강한 노조의 대표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 뭔가를 이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이 있고. 하여튼 일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보면은 이제 막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굉장히 빨리 하는데 실수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어떤 증거를 많이 남길 수 있는 체질이 소양인 체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소양인 같은 느낌 드시나요? 선생님 어떠세요? 소양인. 그 다음에 이제 태음인, 소양인이 한 30% 돼요. 30% 되고, 이제, 태음인이 한 50%, 반 정도 되죠. 제일 많은 체질이 이제 태음인 체질입니다. 보면 어떠세요? 최불암 선생님 어때요? 그냥 김무생 선생가 딱 생각한다면은 최불암 선생은 뭔가 편하잖아요. 뭔가 그냥 편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듯한 그런 선수고. 차두리 선수 체력 좋죠. 그냥 옛날에 축구할 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뛰어도 아마 제일 많이 뛰는 시간은 많았을 거예요. 차두리 차범근 선수 같은 그런 이제 맷집이 있고 이제 체력이 좋은 경우, 순발력보다는 이제 힘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태음인들입니다. 강호동 씨, 할 때 힘써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제 순발력보다 지구력이 뛰어난 체격이 이제, 태음인들입니다. 태음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대장금에서 보면은, 아까 한상궁이나 김혜선 같은 경우 어떻죠? 뭔가 많이 참고 인내하고 말하는 것도 좀 차분하게 하고 이제 깊이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태음인들이고, 아까 말한 그냥 굉장히 발랄하고 직선적이고 뭔가 카랑카랑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양인적인 특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셔도 얼굴형이 이제 뭔가 이제 좀
약간 어떤 면에서 음큼한 느긋하면서도 이제 음큼한 그런 면이 있는 게 이제 태음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경길 씨라든가 뭔가 이제 이목구비도 크고 이렇게 한 분들, 이게 하여튼 듬직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태음인들이 많습니다. 김구라 씨, 강호동 씨, 남보원 이런 분들. 일단 이목구비가 크고 미간도 넓고 눈썹도 굵고 입술도 두툼하고 이제 코도 이제 주먹코인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태음인들이 많습니다. 얼굴 형이 좀 다르죠. 소양인하고 이런 형들이 이제 그런 하여튼 운동선수 체력 힘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제 태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태음인들은 뭔가 이제 하는 게 이제 느긋하고 끈기 있고, 근데 형광등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소양인 같은 건 바로 그냥 팍 들어와서 이제 오는데, 태음인들은 한참 걸려 뭘 이해하거나 뭔가 행동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뭘 하나를 하겠다고 딱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는 꾸준하게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뭔가 크게 빨리 하는 건 아닌데 하나를 하면 그냥 한 번 뭘 하는데 늦기만 하나를 하면 끝까지 꾸준하게 하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집도 세고 뭔가 좀 약간 뭔가 이게 좀 표현하는 것도 이제 많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근데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한다든가 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범죄자라면은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예스를 안 하겠죠. 내가 소양이는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을 경우에 직선적으로 그냥, 내가 해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할 경향이 있는데, 이 태음인들은 이제 절대 자기 감정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많이 참고 인내하고, 그냥 약간 은큼한 성질이 좀 있는 체질이 또 태음인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자기 감정을 잘 표현을 안 하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약간 소양인적인 면이 많지 않나. 막 이렇게 쇼맨십이 강하다든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소양인적인 면이 많다고. 하여튼 어째 태음인 같으신 분 안 계신가요? 우리 선생님은 어떤 태음인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그렇게 판단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인들, 또 이제 일단 연속극의 주인공들, 여주인공, 동양적인 미인이고, 완벽하고 정확하고, 꼼꼼하고 한 분들이 이제 소음인들이죠. 눈도 보면 이제 체구가 좀 크지 않고 또 오밀조밀하면서 완벽하고 동양적인 구조가 딱 맞는 그런 미인들이 많이 있고, 이제 배용준 씨라든가 약간 여성적인, 그러면서 이제 남성적인 것보다는 이제 꼼꼼하고 세밀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이제 소음인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 하여튼 동양적인 미인들이 일단 많고, 이제 남성에서는 이제 약간 요즘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상당히 여성화돼가지고 전부 다 미남이더라고요. 한류 스타들 보면. 하여튼 소음인들이 좀 많습니다. 최진실, 김희애, 여기 다 아시나요? 옛날 사진인데. 많이 인터넷에다. 여기 누군가? 여기 김희선. 여긴 한가인? 다. 여기 암 걸려서 돌아가신 거구나. 암 걸려서 아니 탤런트 장님 암 걸려가지고 결혼했는데 암 걸려서 장소희, 장진영은 아닌데. 아니, 김희선이고. 김희선
네, 밑에. 최수 김희선. 제주 김희선? 그런 거 같은데. 장진영은 장진영은 아니에요. 장진영 씨 아니에요. 소음, 그건 태우민 형이거든. 하여튼 소음인들은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정확하고 꼼꼼하고 그냥 그 남한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근데 만약 범죄를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소음인들입니다. 기획하고 정확하고 뭐 이렇게 다 재가지고 하고 이제 만약 그 탐정이라고 하면은 이 탐정면 소음인들이 이게 분석력은 제일 뛰어납니다. 소음인들이 소양인들은 좀 이렇게 하더라도 막 순발력은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뭔가 이게 기회가 실수가 좀 한두 개씩 나타나고 소음인들은 분석하고 정확하고 뭐 완벽하게 그냥 그 따지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그 탐정에 성공할 수 없는 소음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분석하는 데서 뭐 귀신 같으니까. 순발력은 없어도 이제 데이터 많이 정리하고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소음인들은 하거든. 이제 계산하고 뭐 하는 것에 가장 그 뛰어난 그 공부할 때도 이제 모범생들이 이제 뭐 외우고 하는 거 이건 뭐 가장 뛰어난 소음인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음인들이 한데 어떤 자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남이 자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 하여튼 소음인들요. 하여튼 소음인들 각 체질은 이제 변하지 않고 아까 장불 대소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체질을 아는 것도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좀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하는데 어디 좀 체질 어떻게 좀 선생님 어떤 체질이 제일 자기하고 맞는 것 같습니까? 네 가지가 다 섞여 있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여기는 소음인으로 알고. 소음인하고 소양인하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기는 선생님은 저는 태음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 소음인 쪽. 태음인. 우리 선생님 교수님께서는 하여튼 그거 좀 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근데 일단 좀 여기서 이제 사우나 좋아하시나요? 사우나 들어가서 땀 쫙 빼고 나면 개운하신가요? 네, 대화. 교수님은 그런데 답답해서 그냥 못 들어. 땀을 좀 그렇게 흘리는 걸 흘리는 게 좋아하세요? 선생님 어떤 뭐 힘들고 답답하고요? 아니면 기운이 빠지나요? 기운 부분보다는 제가 막 나오자마자 몸이 붓고 그 안에서 막 호흡하기 힘들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사우나 못 들어가요? 그럼 막 뜨거운 거 싫어하고 밀폐된 공간 숨이 차고 갑갑한 게 싫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양인일 확률이 높으세요. 소양인들은 밀폐된 공간 막 이런데 하고 태음인들은 이게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땀을 쫙 빼고 나면 개운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고 뭐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시원한 땀 빼면 개운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소양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뜨거운 데 왜 들어가는지. 그 찜질방 거기 아니 그 뜨거운데 밀폐되고 막 열받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소양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따뜻하니 좋은데 탈진이 돼버려요. 땀도 별로 많지도 않고 만약에 소음인들이 들어가면 이제 따뜻하니 좋다가 오래 있다가 이제 땀이 좀 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휑하냐 어디로 면서 졸도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분들 뭐 그냥 그 찜질방이나 뭐 그냥 그런데 가가지고 뭐 토굴 같은 데 들어갔다가 막 쓰러져 나오는 경우가 이제 소음인들. 소양인들은 그냥 좀 들어갔다가 그냥 답답하니까 바로 튀어나오고 그렇습니다. 어때 좀 뭐 기운 빠지거나 그러진 않죠. 기운 빠지는 근데 성격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도 있고, 음식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제 음식으로서 잘 드세요. 뭐 싫어하는 게 뭐가 있죠? 싫어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뜨거운 거를 뜨거운 거예요. 잘 못 먹는. 여기는 뭐 잘 드시나요? 좀 소화가 잘 안 돼서 많이 안 먹어요? 안 먹으려고 하는. 회는요? 회 좋아하세요? 아니, 안 좋아해요. 네. 삼겹살 같은 것도 안 좋아하죠. 네,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그래요. 그럼 뭘 좋아하시나요? 삼계탕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난 다른 거 좋아해요. 닭은 좋아요. 근데 뜨거운 데도 못 들어가시고요.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갑갑한. 갑갑한 게. 네, 갑갑한 게 들어서 안 들어가요. 가긴 가는데 잘 안 가요. 그래요. 하여튼 그 소음이 나고 소양이 나고 막 헷갈리네. 예. 하여튼 그 여기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편인가 아니면 입이 짧아서 많이 안 먹는 편이신가요? 저희 집 뭐 구조 전부 다 가족들이 다 살이 찐 사람들이 없어요. 아빠 쪽이나 엄마 쪽이나. 많이 먹는데도요? 아, 그럼 네. 입이 짧아서 많이 입이 그 입이 좀 짧은 편이에요. 짧은 편이에요. 땀은 많이 나세요? 땀은 별로 평소에. 많이 나진 않아요. 여름에는 별로 더위를 안 타시고요. 네, 뭐 그래. 여름 뭐 여름이 답답하거나 뭐 그런. 그런 무슨 이게 너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곳이나 이런 데 잘 안 가려고 해요. 답답한 게. 소양이 나고 소음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 방 창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네. 소음이는 그렇게 못 하는데. 여름에 그뭐 에어컨 같은 거 많이 트는 편인가요? 아니 그냥 에어컨 안 틀고 그냥 제대로 자연바람. 자연바람? 아, 그러면 이제 소음인 음식하고 소양인 음식을 먹어봐가지고 어느 게 더 편한가? 그러니까 근데 그 삼계탕 같은 거 먹어도 뭐 좋으신가요? 많이 먹어도 속이 편한가? 아니면 이제 일단 많이 먹진 않아요. 많고 그러니까 삼겹살은 별로 싫어하고요. 회나 고기 종류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피부 별로. 그래도 이제 삼계탕은 좀 먹는다는 얘기죠. 네. 소음이 둘 중에 헷갈리네. 하여튼 그 먹는 것도 이제 그 태음인들은 이제 뭐든지 다 잘 먹으세요. 가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시원한 거, 찬 거, 그 삼겹살이라든가 회라든가 이런 거, 과일 같은 거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소음인들은 찬 걸 또 못 먹어요. 찬 거 못 먹고 따뜻한 거. 그 항상 위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음식을 뭘 먹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소양인들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소음인들은 이제 좀만 먹어도 이제 소화 안 되고 이제 뭐 더부룩하고 항상 먹는 걸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리고 좀만 신경 쓰면은 소화 안 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소음인들이. 선생님은 어떤 체질이 사우나 좋아하세요? 땀 빼면 개운하시고요. 선생님은 외모는 완전 태음이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든지 뭐 가리는 것 없이 다 잘 드시고요. 예, 뭐 거의 뭐 사우나도 좋아하시고, 뭐 좀 전형적인 그 태음인들인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삼복 음식이나 먹을 때 음식 같은 거 이제 소음인들은 이제 임삼, 보신탕이나 뭐 삼계탕 이런 게 좀 좋으시고요. 소양인들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뭐 아니면 그런 게 좀 회 같은 거, 시원한 거. 그리고 참 요 음식은 앱을 까시면은 그 체질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 음식 주의사항 뭐 그런 거 다 있으니까. 그리고 태음인들은 소고기, 장어. 태음인들은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음식이 다 비싸요. 아마 그 태음인이 한 50% 되니까 많이 먹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우즈베키스탄인가 가니까 거기는 돼지고기가 더 비싸요. 소고기보다. 그 사람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태음인들 콩, 미역, 육개장 뭐 이런 요런 음식들이 이제 잘 맞고요. 태양인은 제일 좋은 게 붕어입니다. 붕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태양인. 근데 이제 태양인은 이제 소양인 음식을 좀 먹으면은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요새 마른 기침 요새 그냥 좀만 하면 목 잠기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요 보면은 이제 태음인들이 가장 힘듭니다. 힘들고 제일 좋은 게 이게 생태나 대구탕 있죠. 소음인들은 이제 생태 같은 게 좋으시고 그걸 먹으면 가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마른 기침하거나 이제 마른 기침 하게 되는 게 열이 많이 생겨서 그런데 이제 날씨가 건조해서도 생기지만 이제 연대인들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열이 막 올라가면 이게 폐기관지가 다 말라서 마른 기침하고 천식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요 그 탕 종류를 먹으면 좋습니다. 그 체질에 따라서 이제 거기 뭐 보면은 이제 근데 하여튼 생태나 대구탕이나 보거나 붕어나 이거 뭐 그걸 이제 좀 약간 얼큰하게 해서 먹으면은 이 가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좀 편하거든요. 가래를 이제 폐가 이제 완전 말라붙은 거에 이제 하게 되면은 마른 게 이제 오래 고생하는 분들 네? 근데 우리 교수님은 태음인 아니면 소양인 둘 중에 이게 머리가 많이 빠지는 분들이 열이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소양인이 머리가 많이 빠져. 소양인도 이제 대머리가 많으시고 태음인도 열 많은 태음인이 두 가지 둘 중에 하여튼 열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풀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우리들 하는 건 아이폰에서 웹스토어에서 우리들을 검색하시면은 나오는데 이게 안드로이드 폰 것이 좀 잘 나옵니다. 안드로이드 것이 요즘 제가 좀 여러 가지 여기 SNS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서 유튜브에서도 이제 일부 수익을 내고 있는 유튜버로서 요새 조금 받아요. 유튜브 하루에 보는 시간이 한 4일, 3, 4일? 하루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은 3, 4일 정도 봐요, 하루. 그 3, 4일, 한 3,000명 정도 이제 그 구독자가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40, 50대, 이제 50대, 60대. 이제 하여튼 여기 40대 넘어가시면은 주의할 게 이제 성인병이죠, 성인병.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이런 비만. 이것이 이제 없으셔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은 이제 중풍, 전조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만하지 않고 혈압, 당뇨, 동맥경화가 없으셔야 되는데 그걸 먹고 있다면 일단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풍, 전조증이나 마찬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이제 아주 중풍이 좀 무섭죠. 중풍이 이제 무서운데 중풍이라는 게 뇌출혈 되는 것도 중풍이고 뇌혈관 막히는 거 뭐 그런 게 다 해본데 순간적으로 이제 열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뒷목 뻐근하면서 뇌출혈 될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하다가 더 이상 못 합니다. 자기 몸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여튼 요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살 안 찌게 하고 그다음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이런 게 없으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은 이제 하여튼 스트레스가 없으셔야 되고 스트레스가 없는데 하여튼 스트레스가 많으면 뭐가 나타나냐면요. 이게 화가 많이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이제 이게 뭐 역류성 식도라든가 폐기관이 마른다든가 코 마른다든가 뒷목 뻐근하거나 이거 다 열로 오는 거거든요. 병은 뭐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마른 기침하고 뭐 하는 것들 다 이게 화가 올라가서 폐기관지가 다 말라 붙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목 뻐근하고 이런 증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중풍이 이제 중풍에 대해서 어떻게 두려운가요? 별로 관심 없는 건가? 중풍에 대해서 중풍이 뇌출혈 같은 것이 중풍인데, 뇌혈관 막히거나, 그러니까 순간에 이제 팔다리 마비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 중풍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전조증이 있어요. 중풍 혈압이 내출되거나 일단 그냥 얼굴이나 입가가 막 실룩거려. 뭐 마그네슘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뭐 그건 그거보다도 뇌에 부담이 많이 가면 이제 오는 거거든요. 얼굴이 떨린다든가 입가가 떨린다든가 그리고 한쪽으로 손끝 발끝이 감각이 둔하고 뭔가 좀 남살 같은 거. 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한쪽만 이게 땀나는 경우 그런 거 좀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거 있으면 일단은 푹 쉬셔야 돼요. 머리만 땀나면 이제 탈모도 되고 화가 이제 많이 올라가 그쪽에 열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뒷목 뻐근하고 그러니까 마르고 코 마르고 뭐 입 마르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 되고 화병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담석증이나 유방암 같은 거 값싼 건 전부 다 화가 많이 올라가서 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그 화를 해결줘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할 것이 이제 혈압 있는 분들 속 미식거리고 어지러운 거. 속 미식거리니까 뭐 소화안되는가 생각하고 또 어지러우니까 뭐 그냥 정경기관이 하는데 일단 그런 경우는 혈압을 먼저 재보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 혈압 높으면 혈압 조절하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 미식거리고 어지러운 거.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하여튼 중요한 건 비만을 잘 관리하면은 이제 혈압, 당뇨, 뭐 동맥과 다 조절이 되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술, 기름기, 육류, 튀긴 거, 단 거, 짠 거, 스트레스, 매운 거, 국물이나 물도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그러니까 비만한 분들 먹으면 물은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물도 이제 적당량 먹으셔야 됩니다. 물 적당량 먹으셔야 돼요. 물을 마실 때, 하여튼, 근데 이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게, 짠 거 먹을 때, 그리고 고기 많이 먹을 때, 술 많이 먹을 때, 열이 막 생기면 물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많이 먹은 데다 이제 갈증 나니까 물 먹으면 그냥 살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게 뭐 짜고, 고기 뭐 이런 술 이런 걸 좀 적게 드셔야지, 물을 적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하면 웰빙 되느냐.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떤 게 건강한 거죠? 흔히 뭐 이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하면 건강하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제 좀 더 한다면 이제 제가 하여튼 바른 음식을 좀 바르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마음,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요 세 가지를 하시면은 건강합니다. 일단, 음식은 일단, 좀 많이 먹는 것보다 좀 소식하는 게 좀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인스턴트나 이런 것보다 자연적인 거, 뭐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 하여튼 음식을 적게 먹고, 이렇게, 자연적인 거, 이제 짜고 맵고 이런 자극적인 것보다 담백하게 먹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른 자세. 자세를 아무리 잘 먹고 마음이 편해도 이제 자세가 삐딱하면 어떻게 했어요? 통증이 오거든요. 이제 삐딱해서 오래 있으면은 이게 한쪽이 땡기고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일단 척추 관절에 일단 문제가 오고 뭐 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잘 먹고 마음이 편해도 자세가 나쁘면은 이제 뭔가 통증이 오니까 바른 자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 스트레스를 덜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덜 받죠? 어떻게 하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으라고 도대체? 예? 욕심을 안 내고 하는데 이게 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병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죠? 화를 내는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죠. 그때가 기분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걸 풀지 못할 때 병이 되는 거거든요. 화병이. 그러니까 이제 화병이 생기는 게 문제가 돼요. 이게 화가. 분노를.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기분 나쁜데 이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게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적이 되면 화병이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막 기분 나쁜 거 있을 때 뭔가 약간의 표현을 하는 게 본인이 좋아요. 그냥 대놓고 싸우면은 그 뒷일은 둘째 치고 본인한테 병은 덜 걸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말 못하고 그냥 열받고 있으면 그게 다 화병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하든지 막 직접 대고 싸우든지 아니면 이제 종교적으로 풀든지 뭐 취미 활동으로 풀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그 용서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노래방이나 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욕을 해대든지 해가지고 뭔가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쁜 걸 못하고 이제 억눌러 버리면 그거 이제 화병이 돼요. 그 누적이 되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혈압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그냥 막 그 사람 좋다는 사람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말 못해서 그래요. 빨리 사람 좋은데 빨리 죽잖아요. 네, 빨리 죽게. 근데 성질 기자를 같은 사람 오래 살거든. 자기 감정 다 표현하니까 뭐 그거 자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상대가 받지.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좀 그 욕을 먹으면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 그래야지 오래 삽니다. 하여튼 바른 자세, 하여튼 외모적인 거, 이게 통증도 없어지고 오장육부도 이게 틀어지면 오장육부도 다 병이 생겨요. 바른 자세하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요. 딱 섰을 때 여기 귀하고 어깨 중심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되거든요. 한번 옆에 한번 봐줘보세요. 옆에 보면 이제 사람들 요새 그냥 자세가 이게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이거 딱 여기에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냥 그 스마트폰 많이 보고 뭐 컴퓨터 많이 하고 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뒤에서 봐서는 좌우가 딱 맞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요 맨 앞에 게 이제 정상이고 여기 이제 등이 굽고 배 나오는 경우 유형이 이제 완전 일자인 경우도 있고 그 등이 굽으면서 배만 내미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엉덩이가 이제 오리궁뎅이가 되면서 일자허리인 경우도 있고 이런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체질하고 체질적인 영향도 약간 받는데요. 여기도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골반이나 발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요게 이제 오다리도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줍니다. 바른 자세하고 걸을 때도 바르게 걷고 이렇게 하셔야지 몸 바르게 걷는 것 자체가 이제 건강에 좋습니다. 보면은 이제 미인들도 보면 다리가 막 휘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엉덩이도 좌우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발도장을 찍었을 때 요 가운데처럼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까치발이나 평발인 경우에 그거에 되는 것은 이제 골반이나 척추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도 이제 바르게 걷고 이렇게 하는 게 음식은 뭐 자연적인 거 먹으시는 게 좋고 내가 하여튼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은 좀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체질별로 이제 태음인 체질 우리 교수님은 어느 태음인이신 것 같아요? 서양인이신 것 같으세요? 친구가 헷갈립니다. 소위의 성향을 띈 태음인? 예. 하여튼 두 체질 중에서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폐가 가장 약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음식들이 이제 폐를 보호하는 그런 음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음인들이 요즘에는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가장 힘든 때입니다. 태음인. 요즘 미세먼지에 뭐 그냥 요새 그냥 뭐 황사에 뭐 날씨 건조하고 뭐 힘들죠. 그리고 이제 태음인들은 하여튼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욕심이 많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많이 생기니까 적게 먹고 일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뭐 돈에 대한 거 모든 욕심을 좀 줄이는 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욕심을 적게 하고 태음인들은 제일 좋은 건 땀 빼는 게 제일 좋으세요. 운동해서 땀 빼는 게 제일 낫고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풀어지거든요. 근데 운동해서 땀 뺀다든가 아니면 사우나 가서 땀을 빼는 게 태음인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운하고 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땀 빼면 쫙 빼면 없어지거든요. 태음인들은. 태음인들. 음식은 뭐 하여튼 소고기라든가 이런
미역, 호도자, 땅콩 같은 이제 견과류가 이제 태음의 폐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버섯 종류, 콩 종류, 된장, 그래서 요런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차가 이제 태음인들 뭐 이렇게 긴목 뻐근하고 열 오르고 하는 경우에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앱에 가면 다 있어요. 앱 깔아가지고 그거 보면 태음이념 싶으면 이게 잘 안 찍힐 텐데. 소양인들은 이제 비대신소. 그 먹는 건 잘 먹고 막 먹어도 막 살이 안 찌거든요. 근데 신장이 약해, 콩팥이. 그 뼈가 약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 소양인들은 운동을 할 때도 이게 상체 운동보다 상체는 굉장히 발달되니까 잘 되는데 하체가 약하거든요. 근데 하체 운동을 해서 밸런스를 계속 잡아줘야 되고 또 이제 화가 많이 올라가서 뭐 실수도 많이 하고 건강도 많이 해치는데 화를 내려가지고 그 명상이나 단전호흡을 해서 이제 열을 내려주는 게 소양인은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음식을 더 시원하게 생선, 과일, 야채하고 하여튼 명상 단전을 해서 화를 좀 계속 내려줘야 돼요. 화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열도 많이 받고 얼굴에 병도 많이 생기고 하여튼 뭐 탈모도 많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소양인도. 소양인도 대머리가 많겠네요. 예, 대머리 많죠. 많이 완전히 뭐 가발 쓰고 다니는 분들. 태음인, 열태음인도 많고, 두 체질이. 하여튼, 요 고기는 이제, 소양인들은 좀 저렴하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돼지고기가 제일 잘 맞기 때문에. 돼지고기 아니면 감자탕 같은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한방에서 뼈라든가 사골 이런 게 좀 정력에 좋고 막 보기 때문에, 돼지고기, 생수, 해물류, 생선, 회 종류, 등푸른 생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안 하면 과일 종류, 여름 과일, 열대 과일. 하여튼 시원하게 먹는 게 좋으세요. 보리, 팥, 녹두 뭐 이런 음식들. 그리고 이제 소음인들은 이제 일단 문제가 이제 소화가 안 돼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소화만 잘 되면 제일 건강하세요. 근데 항상 추위타고 이제 뭔가 음식을 잘 흡수를 못하니까 체력이 항상 약하거든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어서 음식만 잘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잘해요. 소화가 흡수가 안 돼서 문제지. 그리고 소음인들은 이제 너무 꼼꼼하고 완벽하고 하니까 남이 스트레스 주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뭔가 그냥 사소한 걸 너무 그냥 오래 기억한다든가 뭐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태양인들은 이제 뭐 기가 굉장히 강하고 화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발산 기능이 강하고 하여튼 하여튼 기를 좀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를 내리고 너무 그냥 위로 많이 올라가니까 항상 내려서 이제 너무 저돌적이지 않게 항상 행동할 때 두세 번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할 때도 태양인데 너무 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막 구역질을 한다든가 아마 하체 힘이 아무 이유 없이 빠진다든가 하는 그런 게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뭐 이제 제일 좋은 게 붕어고 그 다음에 해물류 먹을 게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토도 머루다라 이런 것들 이게 좀 대략적인 거 다 끝나셨고 그래도 제 책 쓴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사상 체질에 관한 책들 많이 쓰고 이제 음식에 관한 것도 이제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그 페이스북에 그룹도 이제 음식에 관한 거랑 이제 뭐 체질에 관한 거 이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형에 관한 거 또 이제 많이 같이 그 번역도 하고 그래. 또 감수해준 책이고요. 대략 이렇게 좀, 그 옛날에는 생식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체질 생식 해가지고.
예, 대략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대략, 책 이름 대략 알려드린 것 같아요. 태우면 돼요. 예, 그러면. 그럼 지나고 저는 이렇게 이 다른 사람을 신경 써주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소양의 소음이 나는 그런. 예, 예, 뭐 다른 질문 뭐 있으신가? 그냥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